2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950만 원. 자, 먼저 월봉을 보고 가시죠. 지금 위치가 2019년도에 참고할 만한 위치와 비슷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헷갈리시거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는 급격한 상승이 나올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이 가격대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을까? 오늘 참고 내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월봉을 보게 되면요, 이 점선이 월봉상의 매물대예요. 자, 매물대 위에 안착을 딱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는 중입니다. 매물대 돌파, 딱 매물대에 맞고 있죠? 거의 매물대 돌파가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어요. 어느 기준점인가 돌파가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라인에는 매물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저항대가 될 수 있겠지만 요 위에는 월봉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한번 튀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5,700만 원. 제 기준으로는 6천만 원대, 5,700만 원대. 여기가 1차 목표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현금 실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다가오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매크로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월봉상으로는 현재 이 지점에 있다는 부분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지금의 상황과 그림이 찰칵하고 찍혀질 겁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기준점인데요. 지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뒤에 나오는 시장의 흐름. 시장이 계속해서 박살나다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땅굴 한번 크게 파져 지금처럼 개미 무덤 구간을, 그리고 지금은 FTX 사태로 인해서 무덤을 한번 팠었죠. 연준의 긴축과 더불어서.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지금처럼. 그쵸?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작게 봐서 상승이 작아 보이는데요. 확대해 보면, 자, 그죠?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자, 지금은 여기에요. 상승의 초입 국면. 그러고 나서 상승의 요 구간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 느낌상으로는 한 요 구간대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장될 확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야 제 기준으로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말씀드렸죠. 쩐주 입장에서, 기득권 입장에서 이렇게 가야 할 확률이 무척 높겠죠. 시장을 올려놓고 부셔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는 이 구간이다. 2번 구간, 또 한번 3번 구간까지 강력한 기술적 반등의 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은 기술적 반등 구간, 강력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시장의 큰 흔들림이 예상됩니다. 그 시장의 흔들림은, 즉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입니다. 그게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과거 자산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중심을 형성했던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 고작 가상자산의 전세계 시가총액은 1조 달러, 1200조입니다. 전세계 GDP, 채권시장, 전세계 주식시장, 부동시장, 모든 것을 통틀어도 이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난 수준이죠.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의 추월 타선에 탑승했음을. 가격에 만약에 지루한 가격에 또는 많이 떨어진 가격에 흔들린다면 탑승했어도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마라톤의 완주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에서 코인베이스 급락세 전환회였다. 자, 이런 말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자, 한눈에 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과 동일한, 코인 시장 전체의 흐름과 동일한 코인베이스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바닥을 찍었을 때 대략 한 38달러, 35달러로 찍어요. 그리고 나서 80달러 이상, 약 85달러, 90달러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죠. 거의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의 반등보다 조금 더 나왔던, 자, 알트코인들은 이만큼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기술적 반등 이후에 고작 윗꼬리 살짝 달고 현재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물량 조정 거치고 나서 물량 소화하고 코인 시장 반등과 함께 다시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을 드렸죠? 큰 흔들림이 예상된다. 그 흔들림은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큰 노이즈의 상황이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지나가는 부분일 겁니다. 다만 일부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발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를 본 김에 코인베이스의 주요 주주인이 누구인지. 자,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앤드리슨 호로이츠. 자, 리플과 무관한가요? 뱅가드. 자, 그리고 블랙록. 자, 보이시죠? 자, 사실 전 세계 이들의 주인은 또 누굴까요? 글로벌 거대 금융권입니다. 자,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실 뿌리를 따져보면 결국 미국과 유럽의 유태인 금융 자금입니다. 결국은 뿌리가 같고요. 리플도 큰 연관이 있고 뿌리는 같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CBDC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다음 돈의 중심. 이들의 주인이 바로 리플과 XRP입니다. 왜?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의 유일한 브릿지 연결 통화이자 자산은 XRP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면 이야기가 끝난 거겠죠? 머릿속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 확률 99.6%. 자,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3월 0.2%, 기정사실화예요. 동결 가능성은 0%. 3월에 올리고 나서 자, 이제 5월에 기준금리가 5에서 5.25, 한 번 더 올리고 인상될 가능성도 62.6%이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 금리 인상이 종결되지 않을까. 5월에는 동결.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월에 0.25, 5월에 종결. 자, 3월에 0.25 올리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할 수도 있죠. 그러나 5월 달에 결국은 못 올리고 중단할 수 있다. 이미 시장이 끝단에 닿았다는 것을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죠.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은 그리 길지 않다. 다만 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바로 2년 이상을 끌어왔던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되고 블록체인의 법반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인프라가 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따라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승세가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5월까지 디파이 플랫폼을 도입한다. 자, 은행권 입장에서는 디파이를 도입한다.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사실 생존입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은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기업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 중간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업체라고 하죠.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기업체가 많이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여기서 근무하던 사람의 고용도 줄어들게 돼요. 경제 파이도 좀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금융권뿐만 아니라 추후 기업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도입은 생존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에게 통폐합이 되겠죠.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즉 다가올 세상은 결국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은 생존과 필수 가결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미국 CFTC 위원장, 올해 암호화폐 규제 중요 조치 준비. 중요한 말을 언급하고 있네요. CFTC 위원장이 올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 행사에서 CFTC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암호화폐 규제에 강력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암호화폐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감이 좀 오시죠? 리플과 SEC에 대한 테스트, 그 시간이, 그 시황과 합의에 대한 부분,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합의 그 연장선에서 좀 느낌이 예상되고 있어요.
리플은 SEC 소송이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숨을 참지 마십시오. 자, 미디어를 통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끝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SEC와 리플은 판사가 지금 끝내기를 원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3년 상반기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부분 또한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크립토 보리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XRP는 10만 프로 폭발하기 전에 2017년과 동일한 바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만 프로면은 100배죠. 패턴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꼭지점, 에너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10만 프로 급등. 꼭지점 하락세, 에너지가 형성되고, 요거는 SEC와 소송이 되겠죠. 이건 중요한 가격에 대한 부분과 공식적인 부분에서 명확성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다만 이미 물밑에서는 밑그림은 다 그려져 나갔다는 부분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중앙은행에 대한 CBDC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송금 기업들과 현재 인프라, 디지털 혈관을 깔아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방송의 중심을 두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자, 패턴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